원은 평면 도형이죠. 평면 위에 이미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 자취를 원이라고 부르죠. 평면에 점을 하나 찍어요. 이 점이 나중에 중요한 원의 중심이 되죠. 중심이 될 겁니다. 이 점을 A, B라고 합시다. 그 일정한 거리를 잡아요. 그 거리 끝에 또 다른 점을 줄 겁니다. 이걸 점 A라고 부르고 얘를 점 P라고 합시다. 그 점을 X, Y. 자, 이랬는데 점 A에서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둔다면 이게 나중에 원의 반지름이 될 테니까 그 일정한 거리 R을 가지고 있는 점이 여기만 있지 않다는 얘기지. 이렇게 긋다 보니까 여기도 끝에 R이 생길 수도 있고 이만큼 그어서 이쪽에다 R을 둘 수도 있고 길이를 그렇게 두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죠? 하나 이렇게 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죠. 자취의 방식입니다. 이 점들의 자취, 이 점들의 모임. 자취 방식은 관계식을 잘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원했던 방정식이 나타나죠. 그럼 결국은 3번 AP의 길이를 구하는데 그 AP의 길이가 R과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AP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가 되죠. 그게 R과 같아지고 양변을 제곱하니 이게 뭐죠?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차수에 따라서 이게 어떤 도형인지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형을 배운 것 같고 많은 뭐 함수식이나 많은 방정식을 배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이 배우질 않았어요. 특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도형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포물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원이에요. 그 정도 배웠어요. 뭐 중1 때 약간 잠깐 뭐 반비례,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배운 적이 있긴 있는데 이 원 배우기 전까지는 3개밖에 안 배운 겁니다. 1차, 2차, 그 다음에 원. x의 차수가 1차입니다. y의 차수, 이건 일반적인 말은 절대적인 건 아니야. 일반적인 거. 가끔 x의 차수가 0이고 y의 차수가 0이어도 직선이 그려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x의 차수가 1차, y 차수가 1차일 때는 그래프가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죠. 이게 1차 함수 형태를 띠니까. 그 다음에 x가 2차식인데 y는 1차식이에요. 그럼 얘는 포물선이 됩니다. 2차 함수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근데 x가 2차인데 y도 2차예요. 그럼 이게 원이 됩니다. 나중에는 원 말고 여러 개도 나옵니다. 뭐 타원도 나오고 쌍곡선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는데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봐서는 식에 x가 2차인데 y도 2차식이네? 그러면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말고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x 2차, y 2차, y 2차를 원 이외에 배운 적은 없어요. 됐죠? 그 식을 보니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이거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니 이 식은 중심이 a, b, 중심좌표 빨리 구하는 공식은 이런 완전제곱식일 때는 제곱 밑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x값,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y값, 걔가 중심좌표가 되고 반지름은 오른쪽에 제곱 밑에 있는 양의 제곱근값, 보통 절대값 말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는 항상 세 가지 형태로 배웁니다. 하나는 기본형이에요. 그 기본형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시킨 표준형. 그리고 그 표준형과 똑같아 가장 일반적 형태로 표현하는 일반형. 최근 얼마 전에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때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원의 반지의 기본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제곱.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r인 원. 내 기본형이에요.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만약 평행이동 한다면 그때는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가 들어가면서 식이 이렇게 바뀌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이게 중심좌표가 0,0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갔으니 a, b가 중심이 되며 반지름 값은 여전히 r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하죠. 표준형을 전개하면 나타나는 게 일반형이에요. x의 2창이 나올 테고 y의 2창이 나올 테고
x의 1차항 나오겠죠? 그 개수를 퉁쳐서 ax, y에게 1차항 개수를 b라고 쓰고, 그 다음 여기는 a제곱, 여기는 b제곱, 이게 넘은 마이너스 r제곱, 상수항을 모아서 한꺼번에 쓴 걸 c라고 한다면 이게 원의 방식의 일반형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일반형은 표준형처럼 제일 중요한 그 규격 사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의 그 표현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포물선일 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사라지고 유리함수일 때는 대칭의 중심 혹은 점근선의 극점이 사라지고 그 다음 무리함수일 때는 시작점의 위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형은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각각 그래프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 일반형에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식, 그다음 무리함수에서 시작점을 구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 따로따로 배우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일반형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은 잊지 마셔야 될 게 지금 설명드린 거는 x 제곱과 y 제곱의 개수가 둘 다 1일 때입니다. 1이어야 됩니다. 1. 1이 아니면요 나눠주시면 됩니다. 2가 붙었네요.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야 돼요. 3이 붙은 3으로 나누고. 선생님 혹시 x의 제곱은 2가 붙었는데 y제곱 3이 붙으면 어떻게 하죠? 그건 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걔는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이라면 항상 x제곱과 y제곱 개수는 일정한 크기로 같은 값으로 나타나있어요. 부호도 똑같습니다. 부호도 틀려도 안 됩니다. 같은 부호에 됩니다. 같은 부호에 같은 값. 근데 1이 아니면 나누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1이 됐다면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은 x개수 a의 반의 부호 반대 y개수 b의 반의 부호 반대 이게 중심좌표고요. 책에서는 교과서라든지 일반 책에서는 반지름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반지름을 구하지 마시고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세요. 이게 더 쉬우니까.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은 위에 좀 전에 구했던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해요. 여기 있던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해요. 그들을 더한 다음에 일반형 맨 끝에 붙는 상수항 c를 빼내면 반지름의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두는 게 유용할 때가 많아요. 유용할 때 많습니다. 표준형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이 사실은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거든요. 여기 구한 값을 바로 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거 있죠? 원이 존재하기 위한 원이 나타나기 위한 원이 그려지기 위한 뭐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말이 어떤 걸로 나올지 몰라요. 원이 존재하기 위한, 원이 나타나기 위한, 원이 그려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 조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래 제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원이 나타나는 조건이 성립해. 근데 이 아래 제곱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 아래 제곱을 구해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일 때가 많아서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 이런 원의 방식 일반형이 있어요. 이 원의 중심좌표를 구하시고 그러면 중심좌표는 x계수 이거 뭐 공식 쓰니까 어려워 보이지 숫자 쓰면 굉장히 쉽습니다. x계수 마이너스 2의 반의 부호반대 1, y계수 플러스 4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 됐네. 중심좌표 반지름을 제곱한 값은 이거 제곱한 값 플러스 이거 제곱한 값 빼기 상수항 됐죠? 그러면 6이에요. 반지름의 제곱 6이지? 그러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루트 6이겠지. 뭐 그 정도는 감으로 알 수 있잖아요. 반지름의 값은 루트 6이 된다. 그리고 이 일반형을 통해서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구하고 나면 이걸 표준형으로도 바꿀 수 있죠. 중심좌표 이렇게 나오려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6이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완전제곱식을 쓰겠지. 완전제곱식 형태를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선생님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믿으니까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공식으로 빠르게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반에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뒤쪽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책에 다 기술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굳이, 어, 따로 쓰지 말고 책 있는 내용을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이런 것도 따로, 웬만한 교재는 좀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따로 설명해줘야지 했던데, 이 교재는 또 그런 원파트에서 그런 개념 설명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돼 있어서, 네, 책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85페이지도 보면 나와 있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네. 지금 선생님 설명드렸던 아래 제곱이죠.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훨씬 계산식도 쉽고 내용도 단순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요. 네. 이거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몰라도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만약에 어떤 특정 두 점을, 이렇게 특정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고 있는 원이 있어요.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원의 방정식은 이게 일반형이죠. x-a의, 이게 표준형이죠. y-b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 이렇게 써지죠. 네. 근데 여기에 마치 이 반지름 제곱을 0으로 만들고 여기는 가로의 제곱을 두 번 나누어 쓴 겁니다. x-a, x-a. 그 다음에 플러스 y-b, y-b. 한 다음에 여기 있는 a하고 a, 여기는 b하고 b에다가 이 점의 좌표 각각 점의 x좌표, 점의 y좌표 각각 대입하는 거예요. 뭐 공식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시나? 공식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뭐 유도는 이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유도는 쉬워요. 유도는. 지름의 양 끝점에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니? 뭐 이런 지름의 양 끝점이 있고 그러면 중3 때 배운 건데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원주각을 만들면 그 원주각은 항상 90도가 되죠. 되니? 이게 90도가 돼.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90도. 이 성질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증명을 생략하고 할게요. 밑에 나와 있네요. 네.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증명하실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써먹습니까?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써먹는 방법.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자, 2번 문제죠. 2번 문제. 여기는 2번에 이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만드는 원을 구하시고 그러면 x 빼기 x좌표 곱하기 x 빼기 x좌표 플러스 y 빼기 y좌표 곱하기 y 빼기 y좌표는 0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물론 이게 뭐 필요하다면 전개도 하고 뭐 답에 만약 객관식 문제야 그럼 보기를 찾아야 되니까 보기 찾다 보면 뭐 전개할 필요도 있을 테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식은 여러분 전개를 못하진 않을 테니까 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좀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하죠? 막상 시험 나가는데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오나 헷갈려서 여기 막 이게 0인지 R제곱인지 막 기억이 안 나고 뭐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게 뭐 이 문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안 되면 그냥 붙여도 됩니다. 집의 양 끝점에 이게 있어요. 마이너스 4,0과 2,6이 있습니다.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 원의 반응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중점 구하는 공식은 x끼리 더한 값을 2로 나와요. 마이너스 1, y끼리 더한 값 0과 1을 더하면 6이죠. 걔를 2로 나오면 3. 얘가 중심 좌표입니다. 반지름은요. 두 지점의 거리의 절반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중심에서 두 점 중에 만만한 한 점으로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반지름이 나옵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럼 식이 다 만들어졌겠죠. 중심점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표준형을 쓰면 되겠네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여기 뭐 들어가죠?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x끼리 뺀 값 이렇게 빼보면 3의 제곱 9, y끼리 뺀 값 3의 제곱 9 더해서 루트. 이게 반지름이야. 그럼 여기는 반지름을 제곱한 값 들어갈 테니까 18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건 몰라도 돼. 알아두면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것 뿐이지 몰라도 내용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뭐 이 공식 몰라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원의 중심좌표가 4,B랍니다.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상수 AB 아래의 값을 계산하래요. 볼까요? 일반형이네요. 중심좌표 어떻게 구한다고요? 완전 제곱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공식을 이용한다.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은 x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y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4,B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a값은 4. 여기서는 b값은 3. 네, AB는 구해졌네요. 그 다음에 반지름에 A값 구해서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는 0이 되고 여기서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죠?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좌표는 4,3이었어요.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한다.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다. 그들을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을 뺀다. 일반형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이 없네요. 상수항이. 그럼 뺄 게 없죠. 그게 반지름의 제곱이다. 따라서 반지름은 5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세점. 이번에는 원 위에 세 점이 있어요. 뭐 여기 점 하나 있고 0,1.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1,0. 여기 점 2,1. 원의 중심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 위에는 세 점이 나왔다면 보통 원의 중심 알면 표준형, 원의 중심 모르면 일반형이죠. 늘 그런 거예요.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 알면 표준형, 모르면 일반형. 그치? 점근선의 교점을 알면 유리함수의 표준형, 모르면 일반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원의 중심 알면 표준형, 모르면 일반형이에요. 그럼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돼요. 근데 0,1을 준 이유가 뭐냐면 0,1을 집어넣으면 c값이 바로 나와요. 0,1 집어넣으면 x 지워지고 y x 지워지고 여기는 x가 지워져요. 그럼 여기 y 1이 들어가고 여기 y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y 1이 들어가니까 bc가 나오는 거죠. 지워지고 1 들어가고 1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돼요. c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b가 아직 남아있네요. 그 다음 1,0을 대입하면 이번에는 y가 지워지죠. y가 지워지고 x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c는 0이 되죠. 마지막 2,1을 대입하면 여기 2하고 1 대입하면 4 플러스 1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죠. 이걸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할 때는 뭐 이렇게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c를 지워요. 아니면 2번과 3번이나 뭐 3번과 1번과 3번을 연립해서 다시 또 c를 지워요. 그럼 c가 없이 AB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 AB에 대한 연립 방식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 게 여러분 교과에서 1차 미지수 3개짜리 1차 연립 방식 푸는 교과가 지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지만 나와도 뭐 이런 방법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389번에는 9페이지에는 여러가지 원의 방정식 여러가지 원 여기서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을 공부하시는 거죠. 좌표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이게 X축 위냐 아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는 중심좌표가 A, B인데 X축에 접하다 보면 반지름의 길이와 이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심 Y좌표가 원점 위에 있으면 반지름과 B가 서로 같은 거고
중심 좌표가 지금처럼 x 밑에 나와 있으면 그때는 반지름 값은 마이너스 b랑 같다. 근데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관계 없으니까요, 그냥. 그래서 뭐 하냐면 r 대신에 b나 마이너스 b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원의 반식은 이렇게 써줬었는데 r 대신에 b나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면 b의 제곱도 양수고 마이너스 b의 제곱도 양수기 때문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니 여기 상수의 제곱과 이 반지름의 제곱과 여기는 중심의 y좌표가 똑같네? 아, 이거 x축에 접하는 원이구나 라는 걸 빠르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식은 쉽고요. 그럼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건 마찬가지죠. 중심 좌표가 a, b인데 y축에 접하려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a나 r과 a가 같고 r과 혹은 마이너스 a가 서로 같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에요. x에 접할 때는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a와 마이너스는 같은 겁니다. 하지만 r 대신에 a나 r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이 자리가 r의 제곱일 때는 이 자리가 어차피 이렇게 바뀔 겁니다. a 제곱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식의 구조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인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써주는 이유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함이라고도 밑에 써있죠. 어쨌든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해야 되고 해를 구하려면 미지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나으니까. 이렇게 되면 A값도 구해야 되죠. B값도 구해야 되죠. R값도 구해야 되죠. 미지수를 3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중심의 Y좌표나 혹은 중심의 X좌표를 한 문자로 처리한다면 문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말이죠. 아무래도 나 같으면 이걸 내겠죠. 근데 장담 못해요. 매년마다 얘만 낼 수는 없잖아. 주로 많이 하는 게 10번 시험 중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한 7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가끔 그래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조금 어렵게 출제할 때도 있으시니까 참고로 기억하시고. 선생님, X축에 접할 때는 Y축에 접할 때는 식이 한 개더니 이게 X축 오른쪽에 접하든 왼쪽에 접하든 Y축 위쪽에 접하든 R축에 접하든 식은 한 개더니 얘는 왜 4개나 되죠? 얘가 4개인 이유는 중심 좌표를 반지름 R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으면 중심 좌표가 1사분면에 있고 X, Y축에 접하면 여기는 중심의 X 좌표, Y 좌표는 양수니까 R, R로 표현되는데 만약 중심 좌표가 2사분면에 있어요. 그리고 X, Y축에 접합니다. 그럼 중심 좌표가 2사분면에 있으니 중심의 X 좌표는 음수, 중심의 Y 좌표는 양수. 이게 부호를 정리하는 거예요. 부호. 플러스 R이냐 마이너스 R이냐 그걸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 쓰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3, 4분면에 접하는 원이에요. 3, 4분면에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런 문제들. 자, 이랬을 때 이 두 원의 어쩌고저쩌고 원이 하는 게 아니라 2개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왜 이렇게 써야 됩니까? r 값은 양수거든요.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r. 이게 0이 되는 r 값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 3, 4보면 여기 그러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상 음수를 두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만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r에 대한 간단한 방정식으로 해를 구하시고 말값이 2개 나올 겁니다. 왜 2개인가요? 이렇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크게 큰 원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이 항상 2개가 만들어진다. 얘도 보기보다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쉽습니다. 쉬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게 항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적 정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정의입니다. 두 정점에서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이 자치를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자치가 원으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A. 여기 점이 하나 B가 있어요. 근데 만약 A와 B를 2대 1로 나누어 주는 점 있죠. 어떤 특정 점에서 평면에 있는 어떤 특정 점에서 A까지 거리가 2고 B까지 거리가 1이 되도록 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요. 내분점. 그렇죠? 얘를 점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은 또 만만한 점. 외분점. 2대 1이죠? 2대 1. 이렇게 되겠네요. A에서 B까지, A에서 외분점까지 2. 그 다음에 그 외분점에서 B까지 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쯤에 있어야 되겠네요. 얘를 Q. 아까 나 머리 각질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그 약을 아니요 죄송해요. 아폴로니우스 1 이런 표현 있죠? 점 A가 마이너스 2,0 점 B가 3,0일 때 선분 AP, 선 BP를 3대2로 만들어내는 점 P의 좌치를 구하시고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원인지 알지. 이렇게만 보면 얘만 보면 그 점 P의 좌치가 원일 거라고는 사실 쉽게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관계식을 푸는 거예요. 관계식이요? 어떻게 풀라는 얘기죠? 선분 AP의 2배 한 값이 3 곱하기 선분 BP 한 값과 같죠.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AP를 구합니다. AP의 길이. A는 마이너스 2,0, P는 지금 내가 구해야 될 점 P는 좌치니까 X, Y라고 들어가겠죠. 그럼 점 P의 좌표는 점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만들어지죠. 선분 BP는 3,0과 2점 사이 거리입니다. 3 곱하기 루트 이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되나요? 루트를 지기 위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루트를 지으면 가장 만만한 게 양변 제곱하는 겁니다. 그럼 4 분배하면 4x제곱 여기 분배하면 4x에 2를 곱하면 플러스 8x 그 다음에 이쪽에 y제곱 나오죠? 플러스 4y제곱 상수항은 이쪽 4에다가 2를 곱해주면 플러스 8 이쪽이죠? 제곱합니다. 3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6x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8x. 플러스 y제곱. 여기는 상수항 9에다 3 곱하면 27. 됐네요. 그럼 넘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9 안 곱했네. 3 안 곱했네요. 3을 빠뜨렸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면 x제곱 남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y제곱 남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26x 그 다음에 상수항은 8-27이니까 마이너스 19 네. 이게 원이 돼요. 지금 말했던 이게 문제에서 보냈던 원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1번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구해준다. 두 번째 삼각형 PA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PAB 보세요. 이 원은 중심좌표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 여기쯤 됩니다. 마이너스 2,0 그럼 3,0 여기쯤 돼요. 됐니? 그리고 이 둘을 문제에서 원하는 게 몇 대 몇이죠? 3대2 3대2로 나누는 점들의 모임을 그렸더니 그 원이 이거예요. 예. 중심이 마이너스 13,0 되나요? 야 잘못 푼 것 같아. 숫자 잘못된 거 같아. 찾아봐. 숫자 잘못했어. 마이너스 13,0이면 절로 가야 되는데 이게 위치상 AP의 3대2 내분점이기 때문에 내분점 3대2 외분점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뭐가 잘못됐어. 좀 찾아봐요.
아니야, 정말 지금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 눈이 감겨서 내가 하면서도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거야? 왜 맞다가 나오지? 3대 유효점 들어가야 되는데? 순번 A, B 아니야? 순번 A, B, 3번 A, B. 3대 2 내분점 A에서 A가 어디야? 맞고 3대 2 내분점 3대 2 내분점 아니야 뭐 잘못했어. 아 미치겠네. 식은 맞아? 답? 답이 안 맞지? 어디서 잘못한 거야? A, B. 일단 제곱하면 일단 4를 써놓을게요. 4하고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y제곱 은 9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그럼 9x 제곱 이거 넘으면 5x 제곱 나왔겠죠? 여기 9y제곱 넘으면 다시 플러스 5y제곱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54x 이게 일로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16x 넘어오면 마이너스 54에 마이너스 16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70x. 네. 그다음 상수항 여기 16 여기는 99, 81 넘어오면 16 빼야 되니까 플러스 65는 0 이렇게 되네요. 자, 계산된 게 이렇습니다.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x 14x 5로 나누면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되죠. 2원입니다. 이 원이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A에서 B까지 거리비가 3대 2인 점 P의 자치를 구한 게 얘예요. 근데 모양을 보니까 원이네요. 중심 좌표가 반의 보호 반대 7,0 반지름의 제곱이 이거 제곱하면 49 거기다 이걸 빼야 되죠? 만약 13 그럼 36 반지름의 제곱이 16이니까 반지름 값은 6 이렇게 되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그림이 아니고 중심이 7,0이면 반지름이 6짜리는 원이죠. 그럼 7 6짜리 원이면 뭐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원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 A가 어디였냐면 대략 여기쯤이었죠. A가 여기쯤이었어요. 마이너스 2,0 B가 3,0 대략 한 여기쯤. PAB면 일단 AB를 이어보면 여기 길이가 될 겁니다. 이 길이. 이게 A와 B를 이은 길이고 P라는 점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A와 B 쪽으로 만들었을 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값이 나오려면 밑변 길이가 5예요. 그럼 높이가 가장 커야 되는데 P가 어디 놓였을 때 이 삼각형 높이가 가장 크냐면 여기 놓여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달리 말하면 높이가 뭐랑 같아야 되죠? 이원의 반지름값인 6이랑 같을 때 그때가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맞나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넓이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비가 5 곱하기 높이 6 약분하면 15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잖아요. 그 다음 PAB 크기가 최대일 때 AP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림 너무 지저분해져서 좀 옮겨볼까요?
크게. 뭐 대충 이런 원인데 뭘 거라고요? PAB 크기가 최대합니다. PAB. A는 아까 여기쯤에 있었고요. A. B는 한 여기쯤.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원 위에 있는 점이 어디에 놓이게 되면 이 PAB의 가게 크기가 최대가 됩니까? 물어봤네요. 어디 있어야 되죠? 어디 있어야 돼요? 알아요? 잘 봐. 이게 AB야. 그치? PAB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그럼 얘말 P가 여기 있다 쳐봐. 그럼 PAB는 이 정도 가게 크기로 하죠. P가 여기 있다 쳐봅시다. 그럼 PAB는 이 정도 가게 크기로 하죠. P가 만약 여기 있다면 이 정도 가게 크기를 가질 겁니다. 그럼 최대일 때는 언제예요? 접선일 때네요. P가 여기 놓였을 때. 그래야 PAB 각의 최대값이 이렇게, 이게 최대값이죠. 이렇게 나타나요. 따라서 AP의 길이, 그때 AP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반지름이 6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7이니까 이 길이는 9가 되겠죠. 그럼 피타로 정리로 이 길이를 계산하시면 선분 AP의 길이가 나오겠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0에서 x축에 접하고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원의 넓이를 구합니다. 4,0, 4,0이면 여기쯤이라고 봅시다. 여기에 접하며 0,2라는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0,2는 죽어도 못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좀 위쪽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0,2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0,2쯤. 여기에 접하며 이 0,2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뭐 대략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원의 일부를 그리시면 되겠죠. 이게 원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원 넓이 구하면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 구해야 돼요. 원의 중심. 반지름. 됐니?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중심의 Y좌표와 중심 Y좌표 B와 단지의 말값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럼 관계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 대신에 b라고 쓰고 b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b가 양인지 임인지 관계없이 어차피 제곱되면 다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하죠? 이거 두 점 대입하는 거예요. 4,0과 0,1을 집어넣어서 각각 집어넣어서 뭐 하죠? 연립반응식 푸시면 됩니다. 계산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요. 2번의 별표 하나 칩시다. 2번의 별표 하나.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이랍니다. y축은 생략할게요. x축. 중심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답니다. 그리고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응? 어? 왜 이러지? x축 위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3,2라는 점을 통과할 테니까. 3,2라는 점. 여기다가 칩시다.
그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1.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랍니다. 그럼 중심좌표를 무책임하게 a, b라고 두는 게 아니고 뭐라 두셔야 되죠? a, a 플러스 1. 됐니? 맞니? 아니면 뭐도 괜찮아요. 아예 얘를 그냥 a라고 둬.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지. 둘 다 괜찮다. 위에 것도 괜찮고 아래 것도 괜찮아요. 그럼 만약 위에 거로 뒀다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 써야 되죠?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죠.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y좌표와 그 다음에 반지름의 r값이 서로 절대값으로 같다고 보는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둬도 되고요. 만약 중심의 y좌표를 a로 뒀다면 중심의 x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중심의 x좌표는 a-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x-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렇지? 이만큼이 a면 반지름도 a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3,1을 뭐 위나 아래나 뭐 네가 만만한 식에다 대입하시면 a에 대한 간단한 방정식으로 a 값이 구해질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또 여기서 핵심이 뭔가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a, b가 아니고 저렇게 둬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축의 접하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잠깐 생략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일단 이것도 나중에. 공통연의 방정식은 건너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기술이 안 돼 있던 걸로 봤어요. 공통연의 방정식 건너뜁니다.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이것도 건너뜁니다. 여러분 책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공통연의 길이 이런 거 그래서 책이 없는 것들은 건너뛸게요. 자, 여기서부터 403페이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죠.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일 때, 만나지 않을 때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라는 얘기죠. 여기 첫 번째 풀이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동안 여러분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모눈종이에 따박따박 칸 맞춰서 그려서 각각 교점을 찾았었니? 그런 적 없어 우리가. 그렇지? 모눈종이에다 그림 잘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교점의 칸을 하나씩 세가지고 몇 칸만 몇 에서 만나요. 이런 소리 한 적 없잖아. 대부분 다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는 연립하죠. 두 개의 관계식 연립해서 연립방식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가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웬만하면 교점의 x좌표로 가니까 교점의 x좌표. 그럼 그 x좌표를 집어넣어서 교점의 y좌표를 구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갖지 않습니까? 얘도 그거예요. 직선과 만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과 원이 만난다면 연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2차식과 여기는 1차식을 연립할 때 이건 앞쪽에서 배운 겁니다. 고등수학상 뒤쪽에 연립 방식 할 때 1차와 2차를 연립하면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그렇죠? 그래서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여기다 집어넣고 전개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묶었더니 이건 뭐 이 식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연립해서 그냥 x에 대한 2차식을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은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교점이 2개, 실근이 하나. 교점이 하나, 실근도 1개. 교점이 없네?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별식 전부 다 크다. 서로 다른 2점. 판별식 전부 같다.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이 된다. 판별식 전부 다 작다.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그런 관계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원에서만 독특하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이 부분은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 보세요. 자, 2번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앞으로
위에 있는 풀이보다는 아래에 있는 풀이를 여러분이 더 많이 쓰게 될까 보다. 내가 위에 거를 자꾸 하라고 시킨다 하더라도 니네가 해보면 알아. 귀찮다는 거를. 1차를 2차에 대입해야 되고 제곱시켜가지고 전개해야 되죠. 다시 2차항 묶어야 되죠. 그런 다음 판별 써야 되죠. 생각보다 계산이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똑같은 위치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만약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첫 번째 그림. 따로 그릴까요? 원과 직선이 두 점에 좀 크게 그릴까? 조그맣지?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기 위해, 교점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이렇게 갔는데, 그러지 않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뭘 재냐면, 거리를 잽니다.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재라는 얘기는 이 수직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D입니다. D.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그 D가 반지름 R보다 짧죠. 그렇지? D가 R보다 짧아.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됐니? 중심의 직선과 사이 거리가 반지름 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원 내부를 통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발생하겠죠. 그 다음은 한 점에서 접할 때입니다. 이게 중요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한 점에 접할 때. 그때는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재봅니다.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재려면 수직의 길이를 재야 되겠죠. 이 수직의 길이를 잽니다. 그게 D예요. 근데 그 D가 알고 보니 반지름값과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D와 R이 서로 같네? 그러면 접선이라는 뜻이에요.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 교점은 한 개. 그 다음은 안 만나는 케이스. 이렇게 그려져요, 직선이. 그럼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재시오. 이게 거리죠. D에. 근데 그 D가 반지름 R을 꼽으니까 R보다 D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도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를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아무래도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공식도 그리 오래 배운 공식이 아니고 더구나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해왔던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쓴다 이 개념보다는 개념적으로는 조금 낯설긴 해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지만 식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걸로 풀면.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는 이걸로 푸시는 것을 권유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1번 풀이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만 걸리니까. 자, 이 원과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림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D를 잡았더니 그 D가 R보다 짧아야죠. 그럼 D를 먼저 선의 방식은 늘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원에 대한 문제니까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식이고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의 방식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 단원마다 그래프랑을 배우면 늘 우리는 접선을 공부하게 됩니다. 늘 그래요. 선생님, 접선이란 게 왜 그렇게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왜 접선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왜 접선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접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고등교과에서 가장 밀접적으로 관련되게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분이기 때문이에요. 수학에서 미분 조건은 정말 중요한 교과죠. 그 미분과 조건이 발전되고 개척됨에 따라서 인류 역사의 여러 가지 중대한 획기적인 뭐 문화적, 학문적,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이는 몰라서 이제 과학의 발전은 수학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대부분 다 수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학적 식을 토대로 뭔가를 이렇게 개척하기 가능합니다. 갑자기 뭐 뉴턴이 그냥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유명해진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 관계식을 토대로 과학적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 지금 여러분이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수학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역사상 유명한 수학자들은 대부분 다 수학 하나만 하진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안 해. 수학자인 동시에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인 동시에 철학자고, 수학자인 동시에 물리학자, 과학자고.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자인 동시에 교육자고, 수학자인 동시에 대통령이고.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수학자라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가필드의 정리로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정리 중에 가필드 정리가 있어요. 그 사람 미국 대통령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수학을 잘해.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 똑똑하고 싶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시면 됩니다. 똑똑할 수 있어요. 수학에서 논리를 배우는 거죠. 논리는 수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접선은 항상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포맷인데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자, 이 파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접점을 알 때. 사실은 접점이 중요해요. 접선의 방식은 원래 접선의 방식 두 개는 나눕니다. 접점을 알 때와 접점을 모를 때. 이거는 원뿐 아니라 다른 단어마다 마찬가지예요. 접점 아니? 물어봐요. 네, 그러면 거의 관련된 내용을 풀면 되고. 접점 모르니? 그럼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보자라고 접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굉장히 접점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접점을 알 때와 두 번째, 접점을 모를 때요. 접점을 알지 못할 때. 하지만 그게 다시 두 파트로 나눠져요. 접점 모르지만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예요. 그 다음에 접점을 몰라. 근데 기울기도 몰라. 그냥 그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 때입니다. 근데 이 단원이 비교적 단순한 게 뭐냐면 얘랑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맞춰서 푸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풀라고 만들어낸 공식이니까. 근데 얘가 공식이 없어요. 얘가 좀 귀찮아. 그나마. 근데 1번과 2번이 너무 쉬워서 그렇지 3번도 그렇게 힘든 시간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 접점을 할 때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a제곱. 근데 접점 좌표를 알아. 접점 좌표가 a, b야. 이랬을 때 접선의 반응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x제곱 y제곱은 반지름 a제곱의 이 식을 이렇게 쪼개보도록 합시다.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반지름 a제곱. 여기 x값 2개, y값 2개 중에 어느 한 군데다가 이 접점의 x좌표, 접점의 y좌표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접선의 방식이야. 끝났어요. 시간 남아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쉽게요? 네, 워낙 쉬워요. 그 다음, 접점을 모르지만 기울기를 알 때. 얘도 이제 조건이 주어지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m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랬을 때, 접점을 모르지만 기울기라도 할 때, 그때는 공식이 y는 어차피 이게 직선이잖아. 그럼 1차 함수라는 얘기지. 그럼 기울기 주어지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m이 되니까 mx로 시작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도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얘는 공식이 없어요. 크게 세 종류로 풉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접점을 임의로 잡고, 뭐 첫 번째, 접점을 임의로 잡고 나중에 결론은 뭐 하냐면 연립방식 푸는 경우죠.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쉽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얘가 아무래도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두 번째 방법은 저 접선의 기울기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 지나는 한 점 있죠? 여기 한 점 있잖아.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런 보통 선생님들 이걸 많이 선택해서 풀거든요. 이게 비교적 내용이 단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울기를 안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공식을 유도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거 생각보다 귀찮아요. 나중에 루트 넘겨주고 막 제곱해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책에는 이 방법도 꽤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어쨌든 나는 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세 가지 유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접선에 맞은 세 가지 유형. 접점을 알 때, 그다음 접점 모르고 기울기를 알 때, 접점 기울기 다 모르고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1번, 2번 공식 준비되어 있고 3번만 공식이 없다. 자, 보실까요? 문제 봅시다. 여기에요. 마플 1번. 자, 이 원에 접하고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평행한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접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건 평행하단 말이 나오면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y는 2x.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도, 접선의 기울기도 기울기가 2라는 뜻이에요. 그럼 식이 바로 나오네요.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은 이 원의 반지름 3. r 루트 m제곱, 기울기 2의 제곱 플러스 1. 따라 정답은 y는 2x 플러스 3 루트 5 혹은 y는 2x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 답이 두 개라는 거죠. 왜 답이 두 개입니까? 당연히 두 개겠죠. 원 위에서 한번 접하고 원 아래에서 한번 똑같은 기울기를 원 아래에 접할 테니까. 그 여기 있는 이 3 루트 5라는 값은 이 직선들의 뭘 말하냐면 y절편을 말해요. 그럼 위에서 한번 만나고 아래에서 한번 만나다 보니까 k 값이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오고 답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쉬우시죠? 마찬가지로 이 직선의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3y는 x 플러스 3이고 양변 3으로 나눠보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1 여기에 수직이 돼야 돼.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의 역수에 부호간다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또 똑같네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2 루트 m제곱 9 플러스 1 되나요? 답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루트 10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루트 10 이렇게 답이 구해지겠죠. 보신 바와 같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이번엔 접점을 할 때입니다. 원 위의 점에서 라는 뜻은 이게 접점을 말하는 거예요. 나 접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제 접선의 방식으로 하시고
xx 플러스 yy는 13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 x값 하나, y값 하나에 각각 3일을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럼 3x 플러스 2y는 13. 이게 뭐라고? 이게 접선이라고. 끝났어요. 이게 접선이에요. 근데 그 접선이 얘를 지나간다잖아. 대입하면 k값이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것 중에 이 정도 쉬운 수학이 많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선생님, 표준형인데요? 얘는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제곱은 항상 두 개 곱으로 처리되어 있겠죠. x-2, x-2, y 플러스 3, y 플러스 3. 거기다 아무데나 x에 마이너스 1, y에 1을 차례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 x-2 플러스 y 1 대입하면 4, y 플러스 3은 25. 이걸 전개해서 x, y를 모아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식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별 재미가 없어요. 자, 1로 갑시다. 선생님,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왜 한 개죠? 당연히 한 개지. 아니, 그 점을 지나는 접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않나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접선은 하나뿐이겠죠.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접선의 방식은 답이 항상 한 개다. 이상하게 답 두 개 나오면 네가 뭐 이상한 짓 한 거야. 근데 기울기를 알 때 혹은 지금처럼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할 때 이때는 답이 두 개예요. 얘는 왜 두 개죠? 얘는 아마 책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을 텐데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0,2가 여기 있어요. 접선을 긋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그어지고 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어지고 답이 두 개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 접점을 지나는 경우 빼놓고는 항상 접선이 두 개라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 해봅시다.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죠? 자, 0,2라는 점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접선 하나. 신경 쓰이네. 대충 뭐 이렇습니다. 근데 0,2라는 점을 지나는 것만 알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를 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m이라고 그냥 두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조건이 달렸죠? 기울기 m이며 0,2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고 되니? 그럼 이 식은 y는 mx 플러스 2 그렇잖아. 기울기 m이고 y좌표 2인 직선이잖아. 됐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했던 거 있죠. 접선 중에서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과 서로 같다. 로 풀면 돼요. 그럼 D와 R은 서로 같습니다. 이걸로 갈 겁니다. 그럼 D를 구합니다. D는 0,0이라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mx-y 플러스 2는 0까지 거리를 잡는 겁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자 0,0을 대입하죠? 없어지고 절대값 2 얘가 뭐랑 같다고? 이 원의 반지름 값인 1과 같습니다. 그럼 절대값 2의 값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곱시키는 겁니다. 좌변 제곱하면 4, 우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 넘어가면 m제곱 값은 3 따라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왜 답이 두 개인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울기 루트 3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짜리 답이 두 개인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식의 m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각각 집어넣으면 답이 이제 두 개. 하나는 y는 루트 3x 플러스 2. 하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시겠어요? 얘만 풀어보세요. 밑에 유제 문제. 911번, 912번, 913번 하세요, 지금.
원 밖에
일단 좀 그려드릴게요. 원밖에 어떤 특정 점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책에서는 P라고 부르고 걔를 X1, Y1이라고 불렀어요. 그 점에서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당연히 두 개죠. 이쪽은 하나, 이쪽은 하나. 여기를 점 P라고 합시다.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긋다 보니까 접점이 두 개 나타나죠. 여기도 하나 나타나고 여기도 하나 나타날 거야. 근데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그으라면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죠. 얘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극선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이 식의 이름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시나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이라면 이 극선의 방정식은 다음처럼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와요. 여기 x 두 개 쪼갠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합니다. x1, x. y 두 개 쪼갠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해요.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 이렇게 극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알으면 이게 만약 문제 출제되는데 이 공식을 알잖아. 그러면 풀이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데 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잘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 모르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식을 모른다면. 그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원을 동시에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명할 때 공통연의 방정식 건너왔죠?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수업할 때 했었어. 첫 수업할 때는 공통연의 방정식, 뭐 공통 접선이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다룰 필요는 없어서 건너뛰다 보니까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아니라면 방법은 접선을 구하는 겁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기억권 있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합니다. 왜죠? 교점 찾으려고. 얘를 연립해요. 그럼 교점이 나오겠지. 교점이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사실 하다 보면. 그래서 알아두시면 풀이 시간을 매우 줄일 수 있는 좋은 공식이고 앞쪽에서 우리가 지름의 양끝점을 구하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몰라도 워낙 풀이가 단순하잖아. 두 점의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일 테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가 지름이니까 반을 나누든지 아니면 좀 전에 구했던 중심과 두 점 중에 만만한 점 하나 찾아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되다 보니까 공식을 몰라도 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얘는 공식 모르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셔서 나쁠 것도 없고 또 식도 굉장히 쉽습니다. 아셨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4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은근히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원 밖에 2,3이라는 점에서 원의 두 접선을 긋다 보니까 만나는 점 PQ가 있답니다. 그래서 두 접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극선이라고요. 공식 모르면 생고생해야 됩니다. 공식 모르면 일단 뭐 해야 되니? 2,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연립을 해야 돼. 연립도 어떻게 되니? 두 개로 해야 돼. 그럼 접선이 두 개 나오잖아. 접선이 하나가 아니잖아. 1번 접선, 2번 접선일 거 아닙니까? 그럼 1번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요. 1번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하면 이 교점이 나올 겁니다. 다시 2번과 원을 연립합니다. 그럼 2번엔 얘가 나올 겁니다. 그럼 교점 두 개 나왔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해야 돼요. 짜증이. 아니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아요. 너무 쉽잖아. x 두 개 쪼개고 y 두 개 쪼갠 다음에 1 써주고 여기는 2,3 그냥 차례 대입하면 돼요. 2x 플러스 3y는 1. 이게 얼마나 쉬워. 이게 답이야. 이 직선의 이름이 이거야. 이거. 맞췄어요? 마치 접점을 할 때 구하는 문제랑 비슷하죠? 유도 과정이 좀 비슷해서 그래요. 사실은.
자, 그렇습니다. 그럼 원과 직선의 활용. 뭐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원과 접선은 접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며 중심에서 내려온 반지름과 접점은 수직으로 만나게 되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 피타로 정의가 적용돼요. 간혹은 특수각이 쓰이기도 하겠죠. 각도가 주어진다거나 뭐 조건에 따라서 특수각이 주어지게 되면 한 변의 길이로 나머지 두 변을 다 구할 수도 있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2번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2번은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내용이죠.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거리의 최대값, 최소까지 두 가지 케이스인데 점에서 원까지 있는 거리 중에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직선에서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두 개로 크게 나눠주거든요. 이 내용은 이거예요.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그 점에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점 중에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는 뜻인데 만약 점이 여기쯤에 원 위에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그으면 이렇게 선분이 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더 긴 거리나 더 짧은 거리가 존재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찾다 보니까 상식적인 내용인데 찾다 보니까 그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재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점 A에서 점 C까지 3분 AC의 길이를 구합니다. 이게 아니 5라고 써진 거죠? C라고 써진 거예요? 네, C라고 써져 있네요. A에서 C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지름만을 더하면 원 위에는 점에서 원 밖에 있는 한 점까지의 최대 길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최대값이에요. 최소값 반대로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 값에서 반지름 R 값을 빼내면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라는 거고 뭐 상식적인 내용이라 내용 확인만 하면 그렇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는 원 위에는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을 통과하며 직선의 수직인 선을 그어요. 수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직의 길이를 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반지름 R을 더하면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값이고 다시 반지름을 빼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최소값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은근히 활용이 많이 돼요. 딱 이 정도에서 나오지 않고 또 다시 활용도 되니까 기본적인 교과는 잘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접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인데, 이왕 띄워놨으니까. 3,1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어요. 3,1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어요. 자, 이랬을 때 접점까지의 거리, 보통 접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그러죠. 접선은 직선입니다. 이 자체는 원래 길이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를 보통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이 L을 구하는 방식은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수직의 길이로 반지름 길이를 잽니다. 그럼 반지름 구하려면 일반형이죠. x좌표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 y좌표 y계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 이게 중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반지름 값은 반지름의 제곱을 구한다. 이거 제곱한다 4, 이거 제곱한다 1, 둘을 더한다 상수항을 빼낸다. 없어진다. 반지름의 값은 2가 된다. 이게 2예요. 이 점은 3,1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사이 거리를 구하죠. 3,1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x끼리 뺀 값 제곱 5의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피타고라스로 여기 있는 L의 길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단순하죠?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띄워줘서 원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O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 3,4에 있죠. 반지름 2짜리는 원입니다. 원점 여기다 칩시다. 위치는 안 맞지만 대략 여기다 칠게요. 이게 원점이에요. 그럼 이 원점 위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P, 임의의 점이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일단 이 길이를 재야 된다고요. 이 길이. 이 길이를 D라고 한다면 D 값을 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5가 되겠네요. 그 거리 값에 반지름 할 값을 더해주게 되면 이 길이가 최대값이 돼요. 반지름은 2죠. 따라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반지름 2를 빼주면 되니까 5-2, 3. 이게 최대 치수가 됩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번엔 직선일 뿐이에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원 위에는 점 P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3x 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원 위에 있는 여기 만약에 원 위에 점 이거 여기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 점에서 이 점을 P라고 부르고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려면 이렇게가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길이보다 더 긴 값이나 더 짧은 값 존재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게 어디냐고 물어봤을 뿐이죠. 그럼 어딥니까? 그러면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요. 얘를 D라고 합시다. 그럼 D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1,-3이죠. 1,-3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25니까 5가 될 테고 분자는 이거 여기다 대입하죠? 절대값 1 대입하면 3 플러스 12 플러스 5 그럼 거리는 5분의 20 약분하면 4 이 거리 4라 뜻이에요. 그럼 그 4에서 반지름 길이 이게 지금 반지름 2짜리지 않습니까? 그럼 4에서 2를 더해주면 최대값 6이 나오고 4에서 2 길이만큼 빼주게 되면 그때가 최소값이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최대치수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별거 없이 굉장히 쉽습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안 합니다. 여기도 어차피 교과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공통 내접선, 외접선이란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략합니다. 자, 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은 교과에 대해서는 연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만 연습하시면 돼요. 추가로 하면 혹시 보고 내가 착각하고 해야 될 걸 빠뜨려 혹시나 나는 교재에 없다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있다면 추가로 설명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푸시면서 이거는 두 원의 관계 있죠. 두 원 나오면 일단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공통현의 길이, 잘린 현의 길이, 뭐 현의 길이 구한 문제 나와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어서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D에 보세요. 도형의 이동. 오늘 도형의 이동은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하고 자, 이 도형의 이동 파트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평행 이동이에요. 두 번째가 대칭 이동이죠.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 수업도 금방 끝났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 이동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점의 평행 이동. 하나는 도형의 평행 이동. 왜 두 개로 나누냐면 원래 두 개씩 나누는 겁니다. 점과 도형에 대해서 다 각자 나누는데 굳이 평행 이동은 두 개를 굳이 이렇게 나누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다르기 때문에 명령이 서로 달라요.
근데 대칭 이동은 점의 편형이나 도형의 편형이 다 일정한 규칙성을 띠기 때문에 얘는 이동의 명령만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이동의 명령뿐 아니라 그 규칙성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점의 평행 이동은 보통 우리가 점 나타낼 때 이렇게 표시 많이 하거든요. f 땡땡 여기 x, y x 플러스 a, x 플러스 y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잘못 생각했다. b를 써야 되는데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그 평행이동의 명령을 보통 저렇게 씁니다. 근데 도형의 이동은 이렇지 않습니다. 도형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도형은 쓸 때 f, x, y는 0 이런 걸로 많이 써요. 이게 식이 왜 이렇죠, 선생님? 그러면 f는 뭐 함수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 관계식에 대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x, y는 순서쌍이죠. x 앞에 y 제표를 집어넣어서 는 0 방정식 형태를 만들었고 그 방정식이 x 1차 y 1차인 방정식이면 직선의 방정식 x 1차 y 2차이면 x 2차 y 1차이면 포문선의 방정식 x 2차 y 2차이면 원의 방정식 형태를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런 방정식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하시려고 그러면 그 명령은 이렇게 되죠. x-a, y-b는 0 이렇게 돼요. 같은 명령입니다. 얘도 얘랑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선생님 점은 그냥 점의 크기만큼 더하고 빼고 더하고 플러스는 더하고 마이너스는 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도형은 x축으로 a만큼 갔는데 왜 x 플러스 a가 아니고 x 마이너스 a인 거죠? 이거를 예전에 우리가 중3 때부터 평행이동 설명하면서 x로 이만큼 평행이동 하세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아닌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고 강제적으로 배워왔는데 이유를 고등학교 때 평행이동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뭐 어렵진 않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 칩시다. 이게 y는 fx예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차피 문제 풀 때 이게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뭐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x축으로 1만큼 그러면 x축으로 1만큼이라는 얘기는 모든 x가 앞에가 1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 있던 x값보다 1만큼 커졌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1이 내가 보기에는 합당한데 왜 x 마이너스 1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었던 거죠. 왜 그래요? 선생님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라 말하죠? 그냥 그런 거야. 묻지 마.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묻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라고 보통 많이 설명하셨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y는 fx 위에다가 점 하나 잡아요. 얘를 a, b라고 합시다. 얘는 죄송해요. 이렇게 쓰게 되면 다시 여러분 위에 있는 거랑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바꿔 쓸게요. f,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 그래프 위에 a, b라는 점이 존재해요. 됐니? 이 점을 내가 이동할 거야. 이 점을 이동할 거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칩시다. 됐니? 그럼 여기 점이 하나 찍혔겠죠? 됐어요? 근데 이 점뿐 아니라 모든 점이에요. 이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색칠해서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나는 이 파란색의 관계식 있죠. 이 파란색의 관계식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얘는 어떻게 써지나요, 선생님?
자, 이 점의 좌표를, 파란색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그냥 통칭해서, 이건 축이라 써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냥 줄여 쓴 겁니다. 얘를 통칭해서 그냥 x, y라고 합시다. 통칭해서 점의 좌표니까. 근데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x값은 점이 이동한 거죠. a에서 n만큼 x축으로 점이 이동된 겁니다. 그럼 위에서 보면 점일 때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1,2라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표현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원래 있던 1에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원래 있던 2에다가 y축으로 3만큼, 그 숫자 크기만 그대로 이동하게 되면 그 점은 마이너스 1,5라는 점이 되겠죠. 그럼 직접 찍어보면 알아. 1,1을 왼쪽으로 2칸, 위로 5칸 끌어올리면 당연히 이 점에 돼 있을 거니까요. 됐니? 그래서 점의 이동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x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x좌표 a에서 x로 n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그럼 y라는 여기 나와 있는 y라는 점의 좌표는 b에서 n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는 파란색에 있는 x, y라는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래프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프식이 없는 거예요. 관계식이 없는 거예요. 관계식이 없다 보니까 관계식이 있는 게 누군가 찾아봤더니 a, b는 이들에 대한 관계식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뭘로 존재하죠? 이 그래프 위를 지나는 점이니까 xy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하면 fa, b는 0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AB에 대한 관계식은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나는 XY에 대한 관계식이 지금 파란색 XY에 대한 관계식이 없을 뿐이야.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변환합니다. 뭐로 변환하죠? AB로 변환해줘요. A로 변하면 M이 넘어가면서 X-M, B로 변환하게 되면 N이 넘어가면서 Y-B가 되겠죠. 그 A하고 B는 누구를 만족하는 관계식이냐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들이에요. 그 점의 X좌표, 그 점의 Y좌표. 그래서 A 대신에 X-M을 대입합니다. B 대신에 Y-B를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됐니? 대입하면 만들어진 게 누구죠? F, X-M, Y-B는 0이 되고 역할을 잘 봐야 돼요. A, B는 이 그래프 위에 움직이는 임의의 점이죠. X, Y는 이 파란색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임의의 점인 거야. 알겠니? 역할이 달라. A, B는 이 까만색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의 형태를 관계식으로 표현했을 때,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여기는 파란색에 있는 X, Y라는 점을 지나는 파란색 그래프의 특징은 이건 겁니다, 이거. 아셨어요? 역할이 달라요. A, B는 이 까만색 위를. X하고 Y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이죠. X와 Y로 표현되어 있는 이 관계식들은 X와 Y로 표현되어 있는 이 관계식은 여기 있는 X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Y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A 대신에 X-M, B 대신에 Y-B를 대입해 Y-N이죠. 뭐야, 뭘 쓴 거야? Y-N입니다. Y-N을 썼더니 쓰고 나서 보니 이게 X로 N만큼 Y로 N만큼 평행이동 냈을 때 관계식이고 그래서 X로 N만큼 같지만 실제로는 X 플러스 M이 아닌 X-M을 대입해야 되는 이유는 결론은 간단한 이항 때문에 벌어진 혼란스러운 결과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항을 하다 보니까 부가 반대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이고 지금 안 되는데. 네. 그래서 평행이동은 다음처럼 이렇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약간 다르지만 네. 대칭이동은 안 그래요. 대칭이동은
나름 그래도 얘가 정직한 편이에요. X축 대칭. 점과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X축 대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 3,2라는 점이 있어. 3,1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고 그러면 1이 가겠죠. 이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위에 두 칸 올라갔던 게 아래로 두 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럼 뭐를 할 수 있냐면 X축 대칭할 때는 실제로 X값은 안 바뀌어요. Y값이 서로 부가 반대로 바뀌어서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뜻이죠. Y의 부가 반대로 바뀐다. 그럼 Y축 대칭. Y축 대칭은 이 점을 Y축으로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여기 찍히겠죠? 3, 마이너스 3,2. 실제로 X축, Y축 대칭 이동했는데 Y는 안 바뀝니다. 똑같은 Y값을 갔는데 X 좌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하시면 원점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X축 대칭하면서 Y의 부가 반대로 바뀌었고 Y축 대칭하면서 X의 부가 반대로 바뀌었으니 원점 대칭이 나오게 되면 다 바뀌는 겁니다. X의 부가 반대, Y의 부가 반대로 바뀝니다. 부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Y는 X 대칭. 이게 뭐였죠?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죠. 이 3,2를 Y는 X나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1이 같이 찍히고 이 점은 누워있는 직사각형을 세로로 세워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X, Y가 뒤바뀌는 역할이 돼요. 이거 하면서 우리가 뭐 배웠죠?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기억합니까?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프가 만듭니다. 그러면 서로 역함수 관계가 놓이게 된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 뒤바뀌긴 합니다. X가 Y로, Y가 X로 뒤바뀌는데 같이 부호까지 반대로 바꿔주는 게 Y는 S 대칭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추가로 이제 두 가지를 더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점 대칭과 선 대칭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Y는 A 대칭, X는 A 대칭, Y는 B 대칭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나중에 짬내면 하는 걸로 하고 안 되면 걔는 뭐 식을 2에서 문제를 풀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점 대칭 있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A, B라고 합시다.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너무 많이 갔네요.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럼 이 A, B를 이 X, Y를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이 A, B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 건너가겠죠. 여기 찍힐 겁니다. 그럼 그 점을 X', Y'이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이 길이와 서로 같을 거예요. 따라서 A, B가 무슨 역할을 하죠? 두 점의 중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는 X와 X'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이 되고 B는 Y와 Y'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이 된다. 그냥 단순한 구조입니다. 쉬운 구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에 값이고 이 점이 X, Y예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고 그러면 이 점이 이 직선에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건너서 여기 찍히겠죠. 이 점을 X', Y'이라 한다면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중요해. 이렇게 된다면 이 점을 A라고 부르고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역할이 되냐면 A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 거리와 B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서로 같아지고 둘은 수직 관계에 놓여요. 따라서 이 직선의 이름이 이 직선의 역할이 갑자기 주어집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졸지에 이 직선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돼요. 따라서 수직이라는 조건은 뭐가 떠올라야 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떠올라야 되고 2등분이란 말이 떠오르면 분명히 중점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는 거죠. 됐니? 따라 선분 이 직선에 AB는 수직 2등분선에 이 직선이 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 역할을 하다 보니까 AB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 반대가 된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 선분 AB의 중점이 뭘 지나가죠? 이 직선 위를 지나갑니다. 중점이 이 직선 위를 지나가니 중점을 이 직선에 대입하다 보면 기울기와 중점을 대입한 식을 통해서 보통 연립방정식 형태로 문제가 많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런 대칭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쉬운 문제지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3, 마이너스를 2, 마이너스로 옮기는 평이동의 명령 뭐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되니? 네모를 세모로 일처럼 보이네. 네모를 세모로 그러면 세모의 x좌표에서 네모의 x좌표를 뺀 거, 컴마 세모의 y좌표에서 네모의 y좌표 뺀 걸로 이동 거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2에서 3을 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뺀가 플러스 1만큼 이동 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서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가끔 이 문제가 헷갈리게 나올 때도 있어. 가끔 뭐라 해야 되냐면 이 명령에서 점 마이너스 2,5는 어떤 점을 이동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와 정반대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 1번부터 정리해보면 명령은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2,5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이니까 이 숫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플러스 1. 정답은 마이너스 3,6이 되는데 가끔 문제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명령에 의하여 마이너스 2,5는 5를 국어된 적절한 표현을 찾다 보니까 이 앞쪽에 있는 명령에 의하여 A, B 마이너스 2,5는 A, B를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이동해야 하나? 다시 점 마이너스 2,5는 A, B를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동해서 만들어진 점입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다릅니다. 문제는 이런 명령에 따라서 이 점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그러면 이 명령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명령에 의해서 어떤 점을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2,5가 되었다. 그때 그 점을 구하라. 그러면 반대로 계산해야 된다. 이 점이 이동돼서 얘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누가 시작점이고 누가 이동의 끝점인지를 명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한글식 표현이 오묘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가끔 이제 수업하다, 그러니까 문제 풀거나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수학보다 국어가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나는 가끔 그래.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죠. 문장을 막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가끔 국어를 보면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문장을 쓰다 보면. 그 문장을 쓴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 출제한 사람도 물론 다 검수하고 내는 거겠지만 이 출제한 사람도 과연 생으로 이거를 자기가 내기 전에 생으로 이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도 과연 이 말을 이해를 할까 싶은 그런 어려운 문장들이 가끔 나와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보면.
굉장히 짜증나, 그럴 때는. 나 수학생인데 뭐 국어하고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짜증나기 시작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자, 이 평행이동이죠. x, y가 이렇게 한답니다. 어떻게 한 거죠? x축으로 1만큼을 이제 죽는다. 이건 도형이 아니야. 점이잖아, 점. 점이 점으로 가는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이게 근데 안 보인다. 이게 플러스니? 플러스요? 앞에는 마이너스 맞아요? 앞에는 마이너스고 뒤는 플러스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게 맞는 거죠. 의하여 이 점이 직선 위의 점으로 옮겨진다면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1,3을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됐니? 이 명령에 따라서 의하여 이 점이 옮겨진다고. 어디로 옮겨져요? 마이너스 2,5로 옮겨지겠죠. 그 옮겨진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거죠. 그죠?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라요. 이건 점과 그래프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점 마이너스 1,1을 2,3으로 이동하는 명령. 어떻게 명령이요? 어떻게 된 거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해당한 겁니다. 근데 이번엔 뭐 하나요? 직선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그래프로 옮겨지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점처럼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x를 x-3으로 y를 y-2로 변환해서 식에다 대입해야 되죠.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에요.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4 가로 x-3 마이너스 y-2 플러스 3은 0. 이걸 전개하시면 얘랑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문제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좀 더 남았어요.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내니까